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 헬로 그린의 호스트 이그린입니다. 네, 오늘도 수다 한 조각의 에피소드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수다를 나눠주실 유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유진님, 요즘 학교 다니느라 많이 바쁘시죠? 제 생각에는 한창 과제 폭탄에 좀 괴로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요즘이 기말고사 시즌이라 매일매일 과제의 연속이네요. 근데 몸은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동기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재미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저도 대학교를 다녀봐서 그 시험 기간의 괴로움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친구들이랑 동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좀 재밌게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지만 가끔 풋풋한 학생들을 보거나 캠퍼스 근처를 지나갈 때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고 그런 시절이 그립더라고요. 대학교는 뭔가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청춘과 낭만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다 주제도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 분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꽤 궁금해 하시는 곳, 바로 한국의 대학교, 한국의 대학 문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완전 제 전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현직 대학생으로서 아주 생생하고 리얼한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나 대학생들의 어떤 풋풋함은 비슷하겠지만 한국 대학교만이 가지는 그런 특징적인 문화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후배들끼리 떠나는 MT 아니면 뭐 학과별로 주점을 꾸리는 대학 축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한국 대학의 문화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대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났긴 하지만 제 기억을 살려서 오늘 제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외국인 청취자분들도 각자 자기 나라의 대학교 문화랑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수다 한 조각 대학생 유진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유진님은 대학생으로서 한국 대학생으로서 보통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곧장 학교에 갑니다. 가서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을 다 듣고, 집에 와서 과제를 하고, 이제 주말에도 과제를 하는, 계속 과제를 하는 삶을 보내고 있어요. 학기 중에는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예창작과로 소설을 쓰는 학과인데, 그래서 좀 다른 학과보다 과제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전 수업을 가시면은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 수업을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학교로부터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어서, 9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출발하면 11시에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가까스로 오전 수업인 거네요. 그러네요. 네, 아니, 네, 제가 그러네요. 네. 생각하는 그 오전 수업은 저도 네. 오전 수업을 들어봤지만 저는 9시 수업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1시간 거리의 집에서 통학을 했었기 때문에 9시 수업을 들으려면 어, 7시에는 일어나야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제가 막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대학생은 자유의 상징이라고 하더니 고등학생 때랑 똑같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9시 수업이 정말 힘들었고, 유진님의 지금 이번 학기의 오전 수업은 11시인 거네요. 네, 맞아요. 저도 지난 학기에는 9시 수업도 듣고 했는데, 저는 이번 연도에 2학년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나름 그 요령이 생겨서 9시 수업은 수강하지 않는 걸로 시간표를 짤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간표를, 이렇게 자유롭게 짤 수 있다 보니까, 어, 일부러 선택하지 않으셨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유진님은 일어나서, 오전에 학교 수업 듣고, 또 점심은 학교 근처에서 드시고, 아, 점심은 요즘 배달 어플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동기들이랑 과방으로 이제 배달 음식을 종종 시켜 먹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잘 안 드세요? 저희 학교는 이 학교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음, 없어서 밖에 잘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배달 음식 먹고, 오후 수업 듣고, 집에 와서 과제하고,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삶의 형태를 살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 오전에 학교에 도착해서 배달을 시켜 드시면은 학교에 계속 있으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똑같긴 한데 저희 학교 근처에 되게 많은 식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심을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이랑 먹었던 기억이 있고 배달은 잘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유진님은 또 저랑 다른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또 두 번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유진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 대학생들은 요즘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음, 이게 학과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써야 하는 글의 양과 소설의 양이 너무 많아서 알바를 못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음, 알바를 관둘 정도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들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내가 학교 생활을 좀 즐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쉬엄쉬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의 학생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작품 활동에 쏟는 것 같아요. 음, 저는 하지만 예술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종합대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그린님은. 네, 맞아요.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말씀대로 학과별로 좀 특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대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제가 또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다음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로 그게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교수님이 그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네. 그 수준이 2시간 동안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 수업이 끝나고 혼자서 그 수업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 이해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 시간에 또 그 진도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대생들이 음, 아무래도 공부를 정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공대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중간고사뿐만이 아니고 쪽지 시험을 치는 과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 쪽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공대 공부를 했을 때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매일 1시간이라도 오늘 배웠던 거를 음, 공부하지 않으면
그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시간에 이해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네. 쌓이면은 나중에 진짜 절망합니다. 오, 그 시험 정도. 네, 시험 어, 기간이 되면 진짜 절망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 놔야 또 그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창 이제 공부를 포기했을 때는 복습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시험 기간에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B 플러스만 받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시즌도 있어요. 또 음, 한국 대학교도 다른 뭐 나라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F 이런 식으로 학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B 플러스면은 굉장히 준수한 성적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을 때는 B 플러스를 목적으로 공부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무래도 취직도 많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닐 때보다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고 어, 이번에는 좀 저희가 이런 좀 재미없는 얘기 말고 네. 대학교에서 노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 대학교에서 제 생각엔 가장 특징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MT인 것 같아요. MT는 제가 알기로는 Membership Training의 약자인데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MT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는 조금 고유 명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어, MT에 대해서 혹시 유진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MT는 같은 학과의 친구들끼리 이제 여행을 가는 거죠. 그쵸? 여행을 가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라고 학교에서 마련해주는 행사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MT를 가면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 MT를 기획하는 또 몇 명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이제, 단체 게임 같은 거를 좀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멤버십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 구성원들 간에 좀 이런 끈끈한 어떤 유대를 만드는 그런 게 목적인 행사인데, 근데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술 먹으러 가는 거죠. 맞아요. 네. 술 마시러 가는 것 같고, 또 한국 대학교에는 술 게임이 되게 많잖아요. 술 게임 문화가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게임을 해서 벌칙자가 나오는 게임을 하는 건데, 벌칙자가 나오면은 그 벌칙자가 술을 마셔야 하는 그런 문화를 즐기러 가는 곳이 MT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부산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의 MT 장소는 항상 송정이라는, 바닷가에서 진행이 음, 됐었거든요. 근데 또, 유진님께서는, 서울에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최근에 혹시 뭐 MT를 다녀오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에는 강원도로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제가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템플스테이를 음, 다녀왔더라고요. 저희 학과 친구들끼리. MT로 템플스테이를 가나요? 네, 가서까지도 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제 생각엔 이거는 이제 유진님 거라서 가능한 게 맞아요.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민박집이라고 해서 호텔 말고 숙박시설인데요. 가구도 없고 침대도 음, 없고 오롯이 약간 좀 주방과 그다음에 넓은 공간이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있는데 대학교 MT는 보통 민박집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술 게임 하고 술 마시고 또 이제 또
남자 학생, 여자 학생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관심 있는 애들끼리는 잠시 밤에 이렇게 데이트를 몰래 즐기기도 하고 그런 게 한국 MT 문화가 아닐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저도 MT를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를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동아리 MT를 정말 많이 갔었고 그래서 계곡도 갔었고 바닷가도 갔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MT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뭐 다른 네. 사람들이 뭐 나는 대학교에 다시 돌아가면은 MT를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가봐가지고 음, MT는 이제 저에게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진님은 작년에 가셨던 MT 말고, 그, 다- 네. 전에 또 대학교를 다른 데를 잠시 다니셨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혹시 MT를 안 가셨었나요? 아, 제가 내향형 인간이라서, 그리고 잠자리를 많이 가려가지고, 이제 MT를 가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술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음, 요즘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술을 안 먹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술을 먹는 친구들, 그리고 술을 안 먹는 친구들 이렇게 따로 자리를 잡고 그냥 논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식으로 네. 세상이 바뀌었군요. 네, 술을 권하는 문화도 이제 없어지고 그렇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신입생이었을 때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술을 안 먹으면은 이렇게 이제 원샷, 원샷 이런 식으로 네네. 다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또 사라졌다니 또 다행이기도 하고 저는 또 그게 또 낭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음, 아쉽기도 하네요, 한편으로는. 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학교에 이렇게 1박 2일로 MT를 가는 문화가 정말, 소중한 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얘기를 또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MT 문화 말고도 대학교에는 또 축제 문화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 봄에 유진님 학교에서도 축제가 열렸나요? 아, 네. 어, 지난주에 열렸을 거예요. 지난주가 5월 마지막 주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축제를 하면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와서 공연을 꼭 하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뮤지컬 배우님께서 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가셨고, 네. 저희 학교는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이 유명한 왜 싸이나 뭐 에스파 같은 연예인이 오진 음, 않더라고요. 음, 네. 그치만 그래도 이제 축제 때 그 네. 연예인의 축하 무대 말고 또 네. 뭐 동아리 공연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동아리에서 힙합 동아리, 뭐 네. R&B 동아리, 댄스 동아리에서 이제 동아리 내에서 무대를 꾸며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 축제에서는 또 특이한 게 학생들이 술집 주점이라고 음, 하잖아요. 네. 주점을 운영을 하는 것도 되게 좀 특이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식으로 학과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축제 기간이 되면 저녁 한 6시부터 그 광장에 학과별로 어떤 텐트를 준단 말이에요. 음. 거기서 이제 술도 팔고 또 지금은 술을 파는 문화가 없어졌나요? 어, 저희, 어, 저희 학교에는 없었는데 다른 학교에는 있는 걸로 알아요.
네, 이게 그 술을 파는 게 한때 불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또 네. 이제 중단이 됐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점은 이렇게 주점 문화는 아직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경영학과 주점, 경제학과 주점 이런 식으로 주점별로 컨셉을 다르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또 주점을 꾸리는 게 또 대학 축제의 또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군대에서 갓 전역을 했었을 때 학교에 복학하고 친구들이랑 저희 학교의 간호학과 주점에 어, 놀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학과별로도 이제 남자가 많은 학과가 있고 또 여자가 많은 학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남자들은 보통 간호학과, 무용학과 이런 예쁜 여자들이 많은 학과에 많이 음, 놀러 가는 것 같고 여자분들은 이제 체육학과에는 약간 몸 좋고 잘생긴 남자들이 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또 축제가 되면은, 어, 가요제 이런 것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요 무대를 대학생들 참가자들을 받아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가요제 무대를 하기도 하고, 또 음, 동아리 공연을 하기도 하고 동아리 공연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시간에 아까 유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예인이 등장해가지고 축하 무대를 하는 게 한국의 전형적인 축제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 유진님은 뭐 축제 어떠셨어요, 이번에? 이번에 그 학생들이 꾸민 부스들이 너무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캐리커처를 그려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런 작은 소품들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거 구경하는 재미가 되게 있었었던 것 같아요. 유진님은 뭐 축제 때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저는 그 부스 구경 정도만 했습니다. 아, 그냥 행인 네, 행인이었어요. 뭔가를 판다든지 뭔가를 참가하는 거 말고 그냥 좀 구경하고 돌아다니시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셨군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죠.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 활동을 꽤 오래 했었어서 네. 축제 때 동아리 공연 무대를 좀 준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주점을 가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 그런 게 대학교 축제하면 제 기억 속에 남아 음,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MT 그리고 대학 축제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는 대학교 문화 말고 한국의 대학교가 가진 좀 특별한 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네요. 저는 지금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도 그린님의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저는 대학교를 두 번째로 와서 이제 학교 생활을 막 재밌게 즐긴다기보다는 학업에 더 치중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편이라 뭔가 그린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어땠을지 뭔가 상상도 되고 음, 좀 낭만이 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신나게 네, 놀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후회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대학교 때 그렇게 신나게 노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갔었어야 했다고 저는 아,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어떤 나라라도 좋으니 그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또, 대학생이라는 어떤 그런 무기를 가지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또 생활을 해봤으면 어떤 또 세상이 펼쳐졌을까 그런 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을 못 간 것이 정말 정말 후회가 되는데, 그 대신 좀 좋은 점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때 교환학생 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다 해본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런 것에 대한 후회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진님도 지금 두 번째 대학 생활이시긴 하지만, 어,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 대학생이라는 특권을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지금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이 계시면 뭐든지 해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대학생의 무기는 뭐든지 시도해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진님은, 음, 대학생활 지금 만족하고 계신가요? 어, 사실 꽤 나름대로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린님 얘기 들으니까 어, 그린님의 대학 시절이 뭔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저의 네. 대학생활을, 네네. 그런 역격동적인 네. 대학 생활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유진님이 제가 된다고 해도 유진님은 또 내향적인 성격이시잖아요. 맞아요. 아마 저처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긴 해요. 아무튼 각자의 방식으로 대학 생활을 즐기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국의 대학교 문화와 또 유진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일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학생이신 유진님의 또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저도 옛날 캠퍼스의 추억이 새록새록 나고 젊은 에너지를 듬뿍 얻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매일 겪는 평범한 일상인데 외국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특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특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MT 문화라든지 또 MT를 템플 스테이로 한다든지 또 그리고 학과별로 주점을 꾸린다든지 그런 한국의 대학 문화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혹은 지금 저처럼 다니고 있는 나라의 대학교는 어떤 분위기인지, 한국 대학교 문화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또 모여야 저희의 수다가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즐거웠던 대학교 캠퍼스의 추억이 있다면 주저 말고 공유해 주시고요.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저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또 회차를 거듭할수록 댓글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다는 여기서 마무리 해볼 거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풋풋한 대학생처럼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헬로우 그린의 호스트 이그린. 저는 유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하고 스타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